불꽃 튀는 투자 전쟁에서 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종목,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에서 오늘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순위, 중간 순위를 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면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베일에 쌓일 거고요. 오늘의 결과가 어쩌면 최종 결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제까지 보신 분들은 사마알미늄의 최창림 매니저, 127%의 최창림 매니저가 2달 연속 1등을 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중간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에는요, 성화준 매니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44.4%로 랭크돼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순위표에 상단에 있었던 성화준 매니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5위 기록하고 있고요. 4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4위에는 최창림 매니저입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46.4%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3위에도 성화준 매니저입니다. D&D 파마텍. 야, 오늘 정말 뜨거웠죠. 어제도 뜨거웠고요. 오늘까지도 진짜 이런 장에서 최고가 기준 상한가 기록했던 D&D 파마텍 69.9%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위는 어떤 종목입니까? 2위에는요, 이가람 매니저의 아모텍입니다. 92.55%. 10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익률 기록하면서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명예 1위, 현재 중간 순위 1위 어떤 종목입니까? 1위에는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창림 매니저의 사마콘덴서입니다. 111.11%. 여전히 아모텍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4월의 1위 매니저 최창림 매니저가 5월에도 중간 순위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한 게 사마콘덴서 지금도 상한가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갔어요. 네. 아마 오늘 지금 한 세 호가 정도 남았는데 8시까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정도 되면 이제 네. 문을 닫지 않을까, 상한가로 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일 또 그 어제 고점이었던 또 16만 8,500원도 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서 네. 오늘 아모텍만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모텍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거 아직 그래서- 내일 남아있죠. 그쵸. 예. 아직 다음은 몰라요.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무난히 또 1등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예. 무난히 또 1등. 이거 한번 기세 붙으니까 무섭게 1등을 그러네요. 계속하네요. 약간 예. 좀 어이가 없는 게 뭐죠? 저희 옛날에 포트폴리오 대결 때는 네. 수익률 포트 합산 100%가 넘어가면 1등인 것 같다였었는데 네. 지금은 종목 하나만 가지고 100%가 나와버리고 있다 보니까 나와야 돼요, 이제. 심지어 아마텍이 92%가 넘어가는데도 야 제가 1등인 거 보면은 맞아요. 야 도대체 1등을 또 하려면 어떤 종목을 또 갖고 와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아. 아직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와야 된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갖고 와야 된다. 최창림 매니저의 종목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일단 최창림 매니저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현재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시면요. 사마콘덴서가 111.11 숫자 좋네요.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어쩌면 내일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 고가 기준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아진산업, 한국무브넥스, 경인양행, 원익-P&E, 효성중공업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리뷰는 1등 해야겠죠? 네, 사마 콘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용어상법 보시고 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동사가 이제 지금 그 MLCC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향 MLCC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그 모멘텀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은 삼성전기죠. 예, 삼성전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라타와 거의 대부분의 그런 MLCC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지금 그 MLCC 시장에서 무라타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AI 서버향 그 고부가 가치 MLCC 개발과 생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용 MLCC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틈새
지금 사막 콘덴서가 파고들면서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좀 급등이 나왔다가 27% 급등 나왔다가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 윗꼬리를 다 먹는 그런 꽉 찬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막 콘덴서 그리고 뭐 삼성전기 뭐 아모텍 다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텍 샤라웃은 무슨 뜻이에요? 아모텍이 그러니까 사막 콘덴서 대비 조금은 덜 올라온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오. 때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네요. 에이, 약간 뭐 세레모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일 모릅니다 또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사막콘데서 저는 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어제 고가 찍고 쫙 내려오길래 그러니까요. 예,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었는데 오늘 이 기세를 보니까 야, 내일 신고가 경신하면서 진짜 꽉 찬 양봉으로 만들어서 최고가를 그냥 종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네요. 111.11도 예쁘지만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더 훌륭할 테니까 지난달에 최창림 매니저 기록 뭐 깨보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추천주. 자, 이런 걸 골라와야 된다라고 알려주실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슈를 받고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저평가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의 SDV 전환 핵심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자동차 전환이 본격화가 되면서 동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 뭐 통합 제어,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 확대가 이어지면서 미래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전동화라든가 뭐 ADAS 성장이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도 여기서부터 더 추가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부분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핵심 부품도 공급하지만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공급 확대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실적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가 뭐 UAM 그리고 뭐 자율주행까지 미래차에 대한 어떤 핵심 플랫폼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 안 해도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오늘 돌파를 했었습니다. 오늘 돌파를 했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좀 같이 좀 밀린 모습이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면 지금 사실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캔들의 흐름 자체가.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좀 떨어지면 65만 1,700원부터 시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0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뭐 현대차와 같이 움직이면서 가장 뭐랄까 최근에 들어서 움직임이 되게 좋은 종목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뭐 또 그런 현대 종목들을 다 보게 되면 6월 10일 뭔가 어쨌든 6월 달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많이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그리고 클로드를 하는 엔트로픽, 그렇죠. 엔트로픽 같은 그런 대형 IPO 회사들이 많이 이제 올해 상장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해를 피해서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감 때문에
가려고 했던 현대모비스, 현대차 종목들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 좀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IPO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테마는 사실 그냥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는 거다라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IPO가 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6월 달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약간 신망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그리고 조지아 공장이라든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공장에 대한 가동이 올해가 본격화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수혜도 충분히 받으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6월 중순까지 정도 보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그래서 그 안에 이 현대모비스가 한번 1을 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로봇 관점에서 본다거나 하게 되면 모비스 말고라도 본주가 있잖아요. 자동차 그냥 원래 아예 본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분 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원래 글로비스가 원래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비스를 선택한 이슈가 별도로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자동차 그룹 자체가 다 좋게 보이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그냥 가지고 왔다 이 관점인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1월 달부터 자동차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보다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도 조만간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IPO가 모멘텀이 되면서 그런 트리거로 작용을 하면서 자동차 전반적인 그런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결론은 자동차 부품주 다 좋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와 가장 밀접한 현대모비스가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현대차 그룹주가 삼전 닉스의 흐름을 받아서 그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80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보고 종목 리뷰까지 이어가도록 하죠. 강시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는요. 에이프릴바이오, 셀레믹스, 퀄리타스 반도체, 할라캐스트, 링크솔루션, RFHIC, 플렉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리뷰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퀄리타스 반도체를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가 화요일날 리뷰했을 때 제가 21선을 안착했을 때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뭐 좀 이탈하게 되면 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의 수급의 쏠림 현상 때문에 대형주로도 쏠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꺾일 거면 아래 꼬리를 안 달았겠죠. 근데 오늘 좀 달고 올라와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를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했을 때 그쪽에서 뭐 전력도 필요하고 GPU 연산도 필요하고 CPU와 연결되는 부분들, HBM을 연결하는 부분들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IP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예요.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3, 4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국내에게 유일하게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물론 실적은 기술력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된다면 크게 퀄리타스 반도체가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산 것이고 그때 추천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때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분기에 뭐 그 실리콘 포토닉스의 수주에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그때 나왔던 뉴스가 지금 조용한 가운데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밤에 미국에서 마벨 인터커넥트 그쪽에 대해서 70% 성장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벨 쪽에 주가가 올라가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같이 움직였던 지난번에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서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래골에 달아와주면서 맞춰준 만큼 오늘 61선 지켜줬다라고 좀 볼게요. 차트상을 좀 보게 되면 61선은 17,000원
17,500원, 17,000원 여기 60일선은 지켜줬다고 오늘 뱉다고 보고 여기 오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2만 원 정도까지 빠르게 22,000원까지 더 빠르게 올라와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대형주의 쏠림에서 이제 그 수급의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퍼져야 될 타이밍이 왔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순환매가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성장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자금이 지금 30조 정도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지 어떻게 풀어지는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없이 눌려준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서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평단가를 낮추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유동성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게 시장에서 지금 국내 증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이제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 먼저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으로도 조금씩 전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러다가 또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종목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제가 아까 전에 최창림 매니저 현대모비스 질문을 드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도 현대 쪽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서 약간 조금 그랬어요. 그렇지만 네.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갖고 온 종목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어. 자, 저는 현대차가 좋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어제 오늘 계속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현대차를 계속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를 가져올까 하다가 현대차가 움직이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 가장 반응이 빨리 나오는 종목 현대 오토웨버를 제가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부분들의 SI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담당했던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담당했던 그 기술력으로 해서 현대차가 앞으로 가는 미래 성장 동력 피지컬 AI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쇼크가 살짝 흔들렸기 때문에 좀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그 50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 넘고 60만 원 넘어서 70만 원, 80만 원까지 터치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75만 원대, 73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6월 12일 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스크루브 스크루브 사커라고 해갖고 시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영상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올라오고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이 되게 좀 주목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살짝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저는 오늘 종목이 내일까지 보는 게 아니라 6월 달을 보는 종목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월드컵 모멘텀과 아틀라스에 대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네네. 5월 27일부터 보스턴 로보틱스 서밋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나왔던 부분들과 7월 달에 그 미국에서 로봇 행정명령 그리고 테슬라의 그 젠3에 대한 부분들, 양산에 대한 계획들. 그래서 지금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연말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쭉 하반기에 이어지는 로봇 테마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현대차의 로봇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서 6월 달에 한번 급등하길 기대해보는 차원에서 오늘 가져나 봤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우선 시초가부터 좀 러프하게 잡아서 저는 71만 원, 그러니까 70만 8,800원 정도 잡을게요. 71만 원 조금 더 쓰는 가격 정도 여기서 분할매수 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저가는 6월 달 내내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5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려고 합니다. 이 박스권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서 계속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짧게 87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초점을 이제 어디에 둘 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SA 쪽으로 볼 것이냐, 자율주행 쪽으로 볼 것에 따라서 이 종목이 좀 싸다, 아니다가 좀 판단이 돼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느 쪽으로 초점을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밸류로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월드컵에 대해서 뭔가 이벤트 거리로만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은 밸류는 로봇으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자율주행이 좀 대두가 될 만도 한데 자율주행은 아직 좀 계속 그 시장에 크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이 AI가 발전되면서 어쨌든 AI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뭐랄까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게 로봇이 가장 빠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의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침투력이 되게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기차가 이게 지금 시장에 얼마나 그 침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내연기관차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을 전기차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때 그 침투율도 되게 빨랐다고 하는데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침투했던 그 속도보다 그러니까 시장에 침투했던 속도보다 지금 이 로봇이 피지컬 AI가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그렇게 많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거 되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곧 빠르면 연내에 뭐 보스턴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양산이 되면서 시판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물론 시장에서 27년도 얘기도 하고 있고 28년도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선은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차에서 알맥이라고 해갖고 그 RMAC 알맥이라고 하죠. 그 부분 거기 그 로봇에 대한 그런 우선 경험치를 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로봇에 대한 밸류를 맞춰서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도 많이 올라왔고 밸류가 비싸다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로봇에 대한 전망치는 되게 높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로봇의 밸류를 맞춰서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지만 정말 짧게 돌발짐 하나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발지문. 지금 다른 데들은 대부분 다 그룹사가 10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만 유일하게 10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맞아요. 보니까 모비스, 현대차, 오토에버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있거든요. 맞아요. 이 셋 중에 뭐가 가장 먼저 간다고 보십니까? 네, 최창림 매니저의 모비스는 저기 안 가고요. 저의 오토에버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IPO가 지연이 된다면 어떻게 주가가 될지 그렇게 지연이 된다면 좀 약간 미뤄질 수 있겠지만 우선은 월드컵에 시축하는 모습과 함께 네.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 지연이 된다는 것들의 그런 부분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연이 되지만 로봇에 대한 센티는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센티를 계속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 또 하나 나왔네요. 월드컵 모멘텀을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네요. 목표가 87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가람 매니저 포트폴리오 열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는요, 역시나 아모텍이 들어가 있고요. MK전자, RF코머트리얼즈, 파워넷, 사면 코나이, ST팜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역시나 아모텍을 좀 볼까요? 네, 아모텍 봐야죠. 네. 아모텍 차트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오늘 좀 내려가다가 다시 또 말아 올리는 모습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 콘덴서가 오늘 결국 상한가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기가 안 좋고 이번에 무라타가 안 좋고 그러면서 사마 콘덴서가 올라가는 만큼 아마 아모텍도 내일 같은 흐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고점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쳐도 1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1등은 놓치겠지만 그래도 세 자리 했을 때 100%대에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MSC가 또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때까지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등이 나온 거네요. 예, 아직 몰라요. 어디서 어떤 종목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아모텍은 92.55%, 조금 더 수익을 끌어올리면서 마감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 사실은 원래 자동차 쪽을 할 뻔했는데 삼자동차로? 네, 예. 다행히 저는 자동차를 하지 않았고 다른 걸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종목인데요. 피노라는 종목을 한번 새롭게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삼성 LCD 향으로 나가는 LFP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전 구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한 장이 있을 텐데 그 자료 한 장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밸류체인의 구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화면이 될 텐데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LNF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주요 고객사는 LNF예요. 그래서 LNF한테 LFP용 전구체가 납품을 하고 LNF가 그 전구체 받아서 그거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SDI한테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ESS가 자체가 커지게 되면 LNF가 좋아지게 되고 얘네가 좋아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피노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그 구성을 좀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오늘 이제 LG엔솔이 미국 향용으로 ESS가 또 부과되다 보니까 오늘 또 ESS2에서 삼성 SDI 밸류체인을 좀 부과를 받았어요. 근데 피노라는 종목은 오늘 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 뭔가 내 입장에서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에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된다가 가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올라가지 않았던 ESS 안에서 피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상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갔다가 또 그만큼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 그러네요.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이제 깨지면 안 되는 자리, 10,000원 자리에 가깝게 붙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동안 매도였던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매도를 멈췄어요. 그렇다는 건 내일 만약에 ESS가 올라간다면 피노도 단기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고 더 중요한 건 삼성 SDI가 또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70원부터 내일 시가까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노 삼성 SDI의 지분 투자 이슈로 진짜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조정도 또 엄청나게 나온 자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과거 사명이 변경되기 전에 발행했던 그 대규모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청구권 행사가 이제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 미상환된 사채가 되게 많습니다. 그 가격도 1,500원대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미 풀 수 있어요. 상장을 할 수 있고 상당 상태에서 장내 매도가 가능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15,000원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10배가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물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 지금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한 번 더 올려치면서 뭔가 이 물량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 올라간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오버행을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노가 삼성 SDI 3자 배정 증자로 해서 맞아요. 많이 히트를 쳤던 종목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고객사가 이제 LNF 거의 의존도가 되게 많이 높잖아요. 네, 네. 어쨌든 LNF도 삼성 SDI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의존도가 높은 게 조금 약간 리스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중국에서도 저가형 전구체가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해소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객사가 북미향으로 나가는 물량들인데 그 북미향 자체가 이미 미국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피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최대 주주가 중국 쪽이거든요. 맞아요. 그 원래는 그 중국산 쓰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번에 분기보고서 올라온 거 보니까 국내 생산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제 피노가 단일 고객사가 많긴 하지만 삼성 SDI도 있고 LNF 자체가 좀 커져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나오던 회사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게 SDI가 국내에 단 2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노라는 점에서 SDI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한번 더 커져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같이 클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피노라는 종목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목표가 15,000원으로 정리하고요. 세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오늘 라인 나오는 강시환 매니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예고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다만 네. 네이버 밴드를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하고 이제 장중에 제가 뭐 시황도 올려드리고 종목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창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저는 최창림 매니저하고 약속하는 건 아닌데 저도 오늘 저녁에는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제가 근데 매일 아침 8시에 미국 시황을 보면서 특징주 그리고 시초가 공략주를 드리는 방송을 매일 아침 8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오신다고 한다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해 드리고 또 오늘 그
대한 내용들 다 정리하셔서 해서 아침에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매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고요. 아침 8시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시초가 공략주 그리고 그날의 특징주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공개방송에서 바이오 쪽 강조 들었는데 디니파마테 상한가 위로 다 올라타 있죠. 올리스 올라가고 에이프리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하이니스도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 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확인된 게 있어요. 이 종목들은 확실한 종목이구나가 된 게 확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컨비션하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확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잡아놓고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설명할 테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